민주당의 텃밭 청주 흥덕 도종환 의원 네. 3선 출마를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네. 예. 세대 교체 바람 그 바람도 살짝 좀 비껴나 있잖아요. 살짝 비껴는 건 다른 분들은 70대인데 60대 후반 지역구에 소홀했다라든지 예. 지역에 해놓은 일이 뭐냐. 또 도종환 의원까지 끼워서 몰아내려고. 민주당에서 이장섭 충북도 부지사. 뭐 이장섭 부지사만을 보는 사람은 없죠. 아, 그 예. 그림자. 예. 경제사회연구원장이 이두원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송재본 행정관 지금 청와대가 있잖아요. 이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는 양반들은 이 결기가 없어요. 언제 일단 만나보셨어요? 과연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느냐. 자유한국당의 흥덕 당협위원장 얘기 먼저 하시죠. 김양희 전 도의장 네, 부회장 네. 그동안에 충북 교육감을 나간다, 청주시장을 나간다 했더니 출마를 다 안 안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안 하셨죠.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후기를 놓쳤던 건 맞아요. 아, 자유한국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복당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복당을 유권자나 특히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일까? 이것이 핵심일 것 같아요. 물 한 잔 먹고 가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너무너무 덥습니다. 네. 굉장히 덥습니다. 덥네요. 이렇게 반팔로 너무 입고 더워가지고 왔어야 오늘 되는데. 옷도 좀 가볍게 입었는데 정치판은 더 뜨거운 거. 저희가 1년 후에 있을 총선을 미리 보는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1년도 안 남았죠. 뭐 10개월 정도 맞아요. 9개월여 정도 남았더라고요. 상당을 시작으로 해서 서원 돌고 청원 찍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청주 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흥덕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 다 신 예.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안 하셨거든요. 오늘은 무슨 코멘트 혹시 있으실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신용환 선언 그렇죠. 흥덕 선거로 매니페스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 지역구는 도종환 의원이 그렇죠. 이제 지금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요.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에서 텃밭을 다질 수 있냐, 아니면 보수에서 탈환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민주당의 텃밭 청주 흥덕 출발합니다. 민주당 네, 네. 텃밭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흥덕구가 청주에서 가장 크죠. 약 예. 인구만 26만에 유권자가 한 20만 5천 정도 되니까 예. 인구도 크고 유권자 수도 가장 많고 예. 평균 연령은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청원구에 이어서 39.2세. 두 가장 번째로 젊었었다가 가장 젊었었다가 이제 두 번째로 젊은 이위로 곳인데 갔네요. 흥덕구를 크게 한 4등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구 청원 군 지역, 강내, 오송, 옥산. 네. 구 청원 군 지역이 이제 그 생활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경동, 가경동. 네, 그다음에 복대 1동. 예. 이쪽이 5만 가까이 되고 여기가 5만 가까이 되고 여기가 5만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운천, 신봉 등을 포함한 구도심, 상대적으로 구도심 이렇게 예. 해서 약 4군데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가경, 복대, 일동 쪽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어요. 그동안 예, 굉장히 상대적 일단 강세. 다른 선거구 분석하실 때보다 지역이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분석이 이렇게. 돼 있다는 전통적으로 옛날에 이제 4개 지역으로 나누기 이전에 예. 청주가 이제 상당과 흥덕 크게 나눠졌을 때도 두 구로 있을 때. 그때도 흥덕 지역은 민주당 계열이 좀 다소 우세했었죠. 근데 상당 쪽은 지금 저 보수당 계열이 좀 예. 우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4개 구로 나눠지고 흥덕구가 정해지면서도 노영민 비서실장 전 예. 의원께서 3선을 했을 정도로 민주당이 상당히 강했었죠. 지금 17대, 18대, 19대 이렇게 하셨고 20대 지금 도종환 의원께서 그렇죠. 하고 계시는 도종환 거고. 의원이 전에 비례대표 비례대표 하다가 하셨고.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재선 의원이 되셨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 4선인 셈이에요. 청주 지역이. 아, 예, 그렇습니까? 도종환 의원님이 재선이지만 자리로 보면 4선인 셈이죠. 아, 그렇게. 또 도종환 의원까지 끼워서 몰아내려고. 그런가요? 일단은 도종환 의원이 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뭐 재선 의원뿐만 아니라 문화기인으로서 원래 인지도도 상당히 높았었고, 그러셨죠. 그다음에 예. 문체부 장관 직전에 문체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신뢰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의 네.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인지도 들어요. 면에서는 그렇고 예. 세대 교체 바람, 민주당에서 가장 지금 불안한 게 세대 교체 바람인데 예. 그 바람도 살짝 좀 비껴나 있잖아요. 아.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활동이 유리하지 않을까. 살짝 비껴는 건 다른 분들은 70대인데 60대
20대 후반. 깨알 이렇게 자꾸. 도종환 의원의 인기나 인지도, 신뢰도나 이런 것이 압도적이라는 거는 예. 자꾸 민주당발 험지 출마론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 얘기도 정도로 좀 전망해 주세요. 인지도나 신뢰도가 좀 높다는 거겠죠. 지금 민주당 측 아마 거기서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 다른 후보 측에서 자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아니면 중앙발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은 험지 출마라고 대론되는 게 이제 워낙에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보은이나 옥천 쪽에 연고가 좀 있어요. 옛날에 예, 집필 그러시죠. 활동도 거기서 했고 예. 주거지도 거기 계셨기 네. 때문에 남부 사군에 험지잖아요. 지금 박덕흠 의원이 아주 왕국을 구성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보은, 거기에 옥천, 영동의 남부 계산까지 사군. 포함해서 남부 사군에 예, 예. 출마나 아니면 이제 그 정호택 의원이 있는 거기 이제 남부 3군하고 좀 연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상당구에 험지로 출마하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는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상당구 얘기는 가능성은 어떠십니까? 예, 예.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 네네, 전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잘 지키고 있는 지역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려면 그에 상응하는 아주 명백한 어떤 논리나 현실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도종환 의원님께 대한 어떤 그런 논리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단 도 의원님도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험지 출마, 자신이 남부 3군이나 상당구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럴 생각도 없다. 본인은 흥덕구에 출마한다. 예. 기정사실화 못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은 없을 것 누가 같아요. 물어보니까 흥덕 출마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예. 표현을 이미 하셨다고. 기사도 나와 있고 실제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신 스스로 예를 들어 어떤 지금 당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가 험지에 출마해서 뭔가의 모범이나 표본을 보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예. 쉽게 또 예를 들어 바꿨다가 또 누가 이제 경쟁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그런 작업을 해서 다른 데로 보내고 들어왔다가 만약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론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완전 유권자한테 좋게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 먹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예. 도종환 의원님이 항상 이제 이미지가 그랬잖아요. 정치판을 항상 포기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본인한테 문학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많이 비쳤는데 정치적인 욕심, 권력적인 욕심 없는 것처럼 비쳤는데 단호하게 본인이 이제 흥덕구로 고수를 한다니까 이제 조금은 권력적인 정치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나쁜 측면만은 아닌데 네. 너무 정치인이 다 되시지 않았나.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어떤 멘트가 있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살이 붙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시면서 이제 지역구에 속을 했다라든지 예. 지역에 해놓은 일이 뭐냐라든지 여러 이제 물론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는 중에 내부의 경쟁 세력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일반 유권자들이 하는 건지는 명확치 않지만 흥덕구 하면 대표적으로 산업 도시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청주에 거의 청주시의 생산 기능이 흥덕과 청원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오송, 오창 등등 예. 포함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산업 기능과 이게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면서 매칭이 된 거냐 해놓은 게 뭐냐 이런 말들이 맞물리면서 시인으로 다시 작가로 돌아가겠다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자꾸 이야기가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점은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도 의원이 3년 전에 왔잖아요. 거의 3년이 됐는데 예. 3년 중에 이제 3분의 2 가량 22개월을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나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 이 점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저 도의원 그러니까 충북 도의원 생각이 나가지고 도종환 의원 네. 3선 출마를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네, 네. 민주당에서 이장섭 충북도 부지사 네, 네. 출마설도 꽤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네. 실제 뭐 거의 모든 언론에 그렇게 나왔고 본인도 부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각종 언론상으로 보면 흥덕구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이 비춰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노영민 의원 보좌관을 12년 하셨잖아요. 12년 동안. 12년 하시면서 흥덕을 집중적으로 밑바닥을 다졌고 조직이 있겠죠. 예. 보좌관이 사실 국회의원보다 더 지역은 잘 네, 네. 알죠. 그래서 그러실 아마 수 있겠어요. 흥덕으로 했을 때는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두세 발짝만 다녀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을 갔을 때는 다시 다소 어려움이 처음부터 있으시죠. 뭐 정말 발바닥이 닳도록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출마를 하신다면 흥덕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도종환 의원님과
지금 이장섭 부지사 이렇게 경쟁을 한다 그러면 이장섭 부지사님을 놓고 이장섭 부지사만을 보는 사람은 없죠. 그 그림자. 예, 그림자 저 위에 계시는 실장님께서 또 지금 뭐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이장섭 부지사는 강력한 도전자가 될 거는 맞아요. 뭐 노영민 비서실장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시종 지사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후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전 세력으로서는 막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돼요. 지금 청주 흥덕 선거구를 좀 짚어보고 있잖아요. 도종환 의원 뭐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얘기, 이장섭 부지사 얘기까지 했는데 그 외에 일단 항상 거론되는 분이 이두영 있어요. 원장, 송재봉 행정관, 경제사회연구원장이 이두원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송재봉 행정관 지금 청와대가 있잖아요. 행정관을 이두영 가면 원장, 송재봉 행정관하고 계속 거론돼 왔어요. 지금까지 항상 시민사회단체 대표격으로다가 민주당 후보로다가 항상 거론돼 왔는데 도종환이나 이장섭이라는 인물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지금 이두영 원장님하고 송재봉 행정관께서 선거판에 필드에 떼어가지고 선거전을 펼친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은 정치 권력이나 다른 행정 권력 등등을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분들이 직접 정치 현실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한번 정치 소위 대한민국 정치판을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가서 과연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느냐. 그럼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순기능과 역기능에 의해서 전혀 다른 다른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시민단체라는 부분 그런 한계가 있지만 또 본인들의 결기도 사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결기가 딱 들어야 되는데 이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는 양반들은 이게 결기가 없어요. 언제 만나보셨어요? 일단 힘이 없나요? 흥덕구가 민주당의 텃밭이라면 텃밭을 갈아엎을 만한 복병이 그럼 있느냐? 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오늘 궁금했거든요, 교수님. 제가 엄청 궁금했어요. 앞부분보다. 교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흥덕 당협위원장 얘기 먼저 하시죠. 김양희 전 도의장 김양희 전 도의장도 뭐 지명도는 꽤 있죠. 도의장까지 하셨고 최초의 여성 충북 도의장 수장까지 했었으니까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김양희 전 의장께서 그동안에 충북 교육감을 나간다. 그다음에 청주시장을 나간다 했더니 출마를 다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후기,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후기를 놓쳤던 건 맞아요. 그런데 밑바닥서부터 뛰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죠. 지금. 교육계에 계시다가 또 개방직의 일종의 특채로 국장을 하셨죠. 그리고 도의원 하시고 재선에 이제 최초의 여성 도의장 등등까지 온 그 역정을 보면 굉장히 열정과 또 결기, 아까 말씀하신 결기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이미 선언이 아닌 선언까지 하셨어요. 네, 언론에 보면 이제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지역을 이쪽 그 흥덕 쪽에 계시다가 상당 쪽으로 가셔서 출마하고 뭐 다시 이제 흥덕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판단력, 그때 순간 판단력도 정치적 판단력도 굉장히 빼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상당구, 원래 도의원을 상당구 했었기 때문에 흥덕구로 옮겨서 지금 출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은 그 당내 지역구 관리, 지역구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 그동안. 이 점이 당내 경선에서 가장 크게 좌우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 그렇다면은 언론 지면상에 본인은 지난 3번 선거구에 아무것도 코멘트를 하지 않았던 신용환 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코멘트를 하실지 궁금합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계세요. 항상 언론에서 흥덕구에 김양희 후보랑 또 당협위원장하고 같이 항상 거론이 되고 지난번엔 청원도 좀 거론이 되고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정치 철새처럼 보인다니까 너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은 어느 정도 코멘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뭐 뉴스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다른 것보다 황교안 대표께서 오세훈 시장을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그 릴레이 하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오세훈 전 시장을 지명을 하셔서 릴레이가 됐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저를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연재를 하고 하는데 릴레이를 하는데 이게 모종의 메시지가 있겠죠. 뭐냐면 보수 본류, 개혁 보수, 또 중도 개혁 이런 이제 대통합의 어떤 큰 그림들 그런 속에서
들어가야지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개별 후보 또 어느 지역을 출마하고 이런 부분이 현재 정치 지형으로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현재 상태가. 이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출마한다 말다 하는 입장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큰 틀의 어떤 개혁 세력 또는 중도 합리적 중도 세력들 외연 확장 이런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이제까지 해왔고 사실은 중앙에서 그런 대규모 컨퍼런스 세미나 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을 재편하는 이런 노력들 속에서 왔고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보수가 지금의 지형에서는 민주당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종견 발표하시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런 큰 틀의 것 하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어느 특정 지역에 간다 만다는 아직까지는 전혀 제가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초중고를 흥덕에서 나왔어요. 흥덕 유일한 흥덕 토박이에요. 저는 릴레이 얘기하길래 지난달에 아주 히트를 쳤던 게 있잖아요. 양예빈 계룡중학교 여중생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요. 어차피 신 교수님 말씀이 좀 나와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건데 말씀하셨던 보수가 바뀌지 않고 개혁되지 않고 변화가 없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 언론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정하고 있는 이런 예상의 개인적 복당 방향이나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갑자기 목이 타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가기는 가십니다. 보수 대통합이라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고 보수 대통합은 중앙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 선택권이 없지만은 일단은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은 있어요. 뭐 충북 도지사를 출마함으로써 지역적 인지도도 상당히 올려놨고 두 번째 다른 후보들은 다 사실은 이쪽 토박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신 교수만 신용환 후보만 이쪽 토박이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점은 있는데 결국 핵심은 그거 같아요. 결국 자유한국당 복당이 가능한가 개인적으로라도 통합이 되면 좋겠지만 통합이 안 됐을 때 개인적으로 복당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복당을 유권자나 특히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핵심일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이 부분은 저는 저 한 명 들고 날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 하나 더 들어간다 나온다 말다 해서 이 전체 판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전체 판이 변화하는데 기여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즉시 전력감으로 어떤 전체 판을 바꿀 수 있는 소위 프로들, 선수들 10여 명이 뭐 같이 뭐를 해서 판을 바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크게 관심은 없고요. 기존에 이제 한국당의 소위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저에 대한 경계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경계 인터뷰. 법률상 뭐가 당원 당규상 뭐가 복당이 안 된다 말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당원 당규에 분명히 다 규정대로 있고 또 상당한 마타도어들이 있던 것도 사실이죠. 제가 뭐 고소고발을 했다라든지 전혀 허위 사실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는 작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고 이제 아마 그런 진실들은 다 밝혀질 거기 때문에 신경은 쓰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것들은 큰 판을 같이 바꾸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냐 아니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큰 판이 바뀔 때 뒤흔들 수 있을 때 저도 강하게 움직이려고 생각합니다. 자꾸 말씀이 어려워요. 도대체 돌려만 아니 쉽게 좀 나오신다는 거예요. 안 나오시는 100%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안 되는 건 100%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나온다고 봐야 한다. 일단 그 외에 거론되는 분이 이제 항상 공식 비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신 분 또 있죠. 김정복 이사장 그렇죠. 새마을공고 이사장.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한다고 그러세요. 지역을 많이 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랑 제가 이제 생활체육 청주시 탁구협회장을 했었고 그 후임으로 지금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뭐 인품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실제로 주변에 기존에 이제 정치권에서 제가 환멸을 느끼고 하는 부분들 중에 보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남을 비방하거나 밀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러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품 훌륭하고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탄탄하게 기반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흥덕 쪽이 분명해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 교수님께서 다른 지역구보다 깨알 분석을 하셨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또 도전도 했었잖아요. 깨알 분석 중에 하나만 추가를 드리면 분명히 민주당이 유리한 밭은 맞는데 기존에 도의원 당선된 지역을 한번 보면 도의원 도종환 의원이 아니라 충북 도의원 보면 가경동이나 복대동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강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선례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한국당이 도의원 당선이 됐었어요. 그렇게 보면 예. 여러 판에 있어서 근데 그동안 이제 후보들을 보면 1대1로 붙은 적이 없어요. 이 흥덕이 특징이. 다자로 예.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 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보수 진영은 여러 명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근데 그동안 득표하신 걸 보면 예. 50%를 넘게 득표해서 당선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48% 이내입니다. 말씀대로라면 해볼만 한 곳이다. 아, 그럼요. 꼭 근데 텃밭으로 볼 건 아니다. 예.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곡도 뭐 전략공천이나 지역구 이전을 거론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한민구 전 장관 같은 경우 전략공천, 그다음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역구 이전 이 부분도 거론은 될 수 있는데 예. 워낙에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험지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얘기는 되지만 전략공천이나 지역구 이전으로 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거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아,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선은 A를 냈을 때도 이기고 B를 냈을 때도 이기고 하는 경우에 주로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지역을 경선하겠다라고 그렇죠. 이미 다 언론지상에 발표를 했죠. 예. 그럼 민주당이 현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 경선을 해서 A가 나가든 B가 나가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을 때죠. 그런데 누가 나갔을 때 확실히 질 것이 예상된다든지 후보 적합도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 험지라든지 이런 예. 때에서는 이미 중앙에서도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언론에도 이미 이제 논의가 점점 불거지지만 핀셋 공천이라고 하잖아요. 상대가 강한 지금 현재로 보면 강한 민주당 후보를 놓고 핀셋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탄력을 받아갈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전히 날짜가 남아 있어서 또 다른 변수나 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네. 흥덕 선거구에 거론되는 또 다른 정당의 인물들은 지금 뭐 크게 거론되는 분들은 예, 없는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의 한종설 도당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뭐 의무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원구로도 거론이 언론지상에는 그렇죠.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무처장이니까 예. 누군가 나와야 되니까는.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바른미래. 정수창 전 출마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거의 뭐 언론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예. 출마한다 여부를 모르겠고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노동 밀집 지역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으로 정의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점은 조금 안타까운 본인 것 생각은 같아요. 좀 어떠신지? 왜 자꾸 저를 물어보세요? 아니 하도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래요. 저쪽은 자유한국당 오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 민주당은 예. 그 권리당원 당원 모집해서 경선한다고 했을 때는 네. 이미 이제 그 6개월 이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원 모집 사실상 권리당원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이제는 이제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도정환 의원이 원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네, 지역 네. 뭐 당원 관리는 기본을 했었고 이장섭 부지사 같은 경우도 그동안 그쪽 있었기 때문에 뭐 당원 관리를 어느 정도 했겠죠. 다른 분은 이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구나. 알겠습니다. 청주 흥덕 선거구의 총선 이슈도 짧게 분석을 해보고 표심 잡을 전략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의 이슈는 어떤 것들입니까? 흥덕은 보시다시피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단지잖아요. 예. 특히 대표적으로 맨날 꼽는 게 이제 이 지금 청주 산단 여기에 대표적 기업 두 개가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LG 화학인데 네.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SK 하이닉스가 감산을 한다 하고 네, 중대 네, 발표를 네. 했죠. LG 화학도 지금 실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초과세수 1,800억을 네, 네, 걸었다 뭐 이런 거 네. 이제 청주시 했지만 예. 갑자기 이제 이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줄어들게.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건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 당장 이제 줄어들면 우리가 먹고 쓰는 것부터 줄이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오송 이슈가 늘 나오죠. 오송 3산단 맞아요. 그다음에 KTX 분기점 청주 오송역 개명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종역 설치에 대한 반대 뭐 예. 그래서 오송부터 또 오창 공항까지의 연계 활성화 늘 나오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 해법을 잘 못 내고 있죠. 예.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 중에 예를 들어 대전부터 GTX 고속 광역철도를 놔서 뭐 연결한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은 나오지만 결국 이제 예산과 예타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테크노폴리스 지금 개발하는 거 역시나 그렇죠. 흥덕구죠. 예. 그래서 그 부분 또 테크노폴리스의 대규모 그 복합 쇼핑 단지가 들어올 때 나머지 청주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등해서 아마 청주에서 보면
어떤 산업과 경제, 우리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한 이슈는 거의 흥덕에 다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뭐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양대 핵심은 저는 그렇게 봐요. 오송 문제, 역세권 개발이나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아니면 세종역 신설 저지 이런 문제, 오송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네, TP 문제도 거론하셨지만 TP 문제도 있거든요. 예.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는 거, 네, 보존 그다음에 얘기도 있고, 예. LNG 발전소가 들어오는데 8천억을 어쩌고 유치했다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LNG 발전소거든요. 그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시종 지사나 한범덕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게 필요해요. 오송역은 다 실패했거든요. 거의 다 실패로 지지분해졌고 그다음에 TP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감추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대안을 내놓는 자유한국당이나 이 다른 야당 쪽에서 그런 정책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 제가 이제 이 아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반일 감정, 예. 친일이냐 반일이냐 여러 네네. 논란들이 있지만 사회적 이슈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의외로 흥덕 선거에 영향을 세게 미칠 수 있다. 반일? 뭐냐면 예. SK 하이닉스, LG 화학 다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경기, 반도체 수출, 또 핵심 부품 수입 이런 부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깊어질수록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큰 이슈지만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전략? 뭐 오송 문제나 테크노폴리스 문제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 문제, 저는 뭐 그런 거는 사실 너무 거시적이라서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노동 관련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 예.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충북대학교가 그쪽 영향권 내에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 문제거나 일자리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도 상당히 유효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청년, 일자리, 정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일단 그런 예. 게 또 잘 유권자들한테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뭐 거시적인 거 크게 내놓는다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하시죠. 오늘은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제 고향 정말 흥덕, 흥하릉자의 덕덕자잖아요, 그죠? 예. 지역을 정말 흥하게 만들 수 있는. 예. 그다음에 직지의 고장이잖아요, 우리 예, 청주가. 예, 예. 이 직지가 바로 흥덕사지에서 맞습니다. 비롯이 됐잖아요. 예.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예.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똑바로 수양을 하다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그래서 이제 비롯이 됐죠. 예. 그래서 우리 다 바른 마음으로 정치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흥덕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우리 내기 지역 많은 네. 정치인 도전자들을 봤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다 통틀어서 네. 전부 이 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가? 저한테 지금 잘 보이게 아니 이 표현은 한판에서 꽤 여러 번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제가 언급을 항상 해주셨잖아요. 언급했던 게 막스 웨버 얘기를 하잖아요. 막스 웨버가 신념윤리, 정치인이 가져야 할 윤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념윤리하고 책임윤리라고 그랬는데 예. 그때 신념윤리라는 거는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들자 하고자 하는 열정이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싸우고 분노하고 울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고 서울에 뭐 국회의원 그러잖아요. 나 억울하다라고도 막 피켓 시위하고 예. 그다음에 선거만 되면은 막 울면서 표를 구걸하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도 있고 예. 자기 자신이 아니라 시민이나 보다 나은 정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정치인이 되려고 했던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죠. 나중에 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항상 먼저 초심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더 공감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이죠. 1년 남짓 남아있는 내년 총선의 청주 지역 선거구를 돌면서 미리 보는 총선 판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